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소한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보다 낮은 3.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0년 성장률 6.2%를 크게 밑도는 수치며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3.8%보다도 0.2%포인트가 낮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캐나다 경제전문지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서 각각 32와 73위에 랭크됐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자리를 석 달 만에 재탈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장 조사업체인 칸타르는 애플이 지난 4분기 아이폰 3,700만 대를 팔아 같은 기간 3천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즈한 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미 연준이 깜짝 선물을 준 것 같죠? 예, QE3라는 본격적인 아주 커다란 선물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2014년 말까지 현재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좀 떨떠름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950선 정도, 강보합권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장 초반 한때는 하락 전환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에는 그러나 이상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10일 연속 순매수해주곤 있는데 최근에 워낙 먹성 좋았던 외국인들이라 그런지 오늘 현물에 한 4천억도 안 되는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쉽게 가지 못하는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향후 우리 추가 룸을 결정짓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종목들까지 현재 흐름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초저금리 연장 소식으로 뉴욕장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은 그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1월 26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 초반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962선까지 오름폭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재차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26% 상승한 19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0일 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외국인은요 3,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행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매물이 외국인의 힘을 상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은 현재 1,900억 원, 개인은 1,839억 원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세로 출발해서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장중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92% 상승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기관은요 7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6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6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엿새째 하락하면서 현재 1,12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 기간을 연장하고 또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4원 70전 하락한 1,1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4분기 실적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1.92% 빠지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95% 빠졌네요. 4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2.29% 강세 보이면서 4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68% 강세 보이고 있네요. 1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종 치료제 임상 3차 시험 승인 소식에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거래일 만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3% 강세 보이면서 2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급락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현재 12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4.29% 강세 보이면서 16만 4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도 0.6% 강보합권에서 현재 33,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정유주가 국제 유가 상승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오일 2.53%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2.8% 상승했습니다. 1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도 3.4% 상승했네요. 6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주 살펴볼 텐데요. 정치권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9,0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링크도 6,35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비아는 11.55% 강세 보이면서 현재 7,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원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4,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달 표면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3.58% 상승하면서 23,150원에, 한양 ENG도 현재 2.87% 강세 보이면서 6,100원에, 퍼스텍도 3.69% 상승하면서 1,9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스도 3.51% 상승했네요. 3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강페인트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조강페인트가 4흘 연속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강페인트는 대표이사가 문재인 이사장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 출신 경제인 모임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급부상했는데요.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가까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2% 넘게 밀리다가 약간 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큰 폭으로 줄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분봉상 말이죠. 이상 현대차 금방 난 속보로 4분기 실적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오은수연군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재료 대비 시장은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Q3까지는 아니지만 재료금리 연장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2014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1년 이상을 초저금리를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FOMC가 끝나고 이제 오늘 밤부터 챙겨봐야 될 이슈는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2월부터 4월까지 1,60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고요. 오늘과 그리고 내일 그리고 30일 날 이렇게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발행될 물량은 대략 50억 유로 정도고요. 이 채권 발행이 어느 정도 웅찰리라든지 낙찰금리가 안정적으로만 나와준다면은 2월부터 도래하는 국채 만기 부담도 상당 부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사실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수급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10일 이렇게 연속해서 사는 배경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사줄 것인지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외국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 10일 영업일 동안 5조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동안에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수한 이유가 일단 지난달에 유럽중앙은행이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5천억 유로를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공급이 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단기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리스크 지표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실제로 제조기 국가들의 국채 발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재차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 펀드 쪽으로도 4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26억 달러, 그리고 이번 주에는 21억 달러, 계속해서 유입액이 다소 줄긴 했지만 계속해서 4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를 일단 그 포트폴리오의 그 기관의 그 바스켓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해외 뮤추얼 펀드, 해외 펀드 쪽에서의 그 자금 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금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그 숨고르기 국면에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지금과 같은 강도는 아닐지라도 당장 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외국인들이 더 사준다 할지라도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왔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살려고 하니까 또 경계론이 부상을 하는 상황이어서 마감 전략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은 이제 200일 선이 지나가는 그 선에서 계속해서 지수가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며칠 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강한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에서 지금의 어떤 일종의 속도 조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죠.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제 내일 또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관련돼서는 일단 좀 IT하고 경기 소비재 쪽이 눈에 띄는데요. 보면은 이제 다른 업종에서는 이제 그 영업이익과 관련된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나마 4분기 때 견조한 것이 이제 IT와 경기 소비재 쪽이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삼성전자가 월초에 그 잠정치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쟁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제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냐라든지 이노테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영업 실적 그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엘피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서 마이크론하고 나냐 같은 이게 약간 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업들끼리 경영 통합을 하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좀 반증하는 거겠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그 IT 업체들이고 지난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역시도 호시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IT와 경기 소비재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가 실적 발표 날, 그것도 정확히 거의 전 고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서 막혀서 밀리는 모습, 조금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내일 또 삼성전자 본 4분기 실적이 나오지만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석 달 만에 다시 애플한테 1위 자리를 내준다라는 분석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IT차 조심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도 실적 발표를 한 날 주가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는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어놓고 보셨을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경쟁업체들이 글로벌 경쟁 그 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를 다시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이제 그 현대차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미 그 생산 기지를 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좀 펼쳐놓은 상황이고 이미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이런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지금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원가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감안했을 때 이번 사상 최대 실적을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은 속도 조절 국면이다 얘기를 하셨고 실적이 좋을 만한 IT와 차 관심 갖자는 의견이셨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 분석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7포인트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강도는 4천억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 전략 코너 역시 오늘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의견을 먼저 보면요. 1960선 안착 여부 중요성을 오늘도 역시 언급하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등으로 순환매 생각하면서 이쪽에 관심 두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최종대 차장님은 쉬어가야 할 곳에서 1960 부근에서 지금 쉬는 중이고 글로벌 증시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들고 있으면 되겠다. 보유 의견, 홀딩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요. 주요국 경제정책의 유동성 풀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4분기 어닝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종목별 차별화 잘 선별해서 사야 한다는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단기지수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렇게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고요.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은 변동성 단기 조정 국면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김민수 차장님 오늘 오래간만에 지주사 관련주 언급하고 계시고 음식료 업종도 어제 오늘도 관심 업종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역시나 관심 업종 동일하시고요. 신승인 대표님도 역시 그러합니다. IT는 다들 빼놓지 않으시네요. 이진행 지점장님 역시 IT 있고 중국 소비 수혜주 신 대표님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 금융과 화학 그리고 김영진 이사님은 여전히 업종 대표주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자고 하셨습니다. 변동성 단기 조정 국면에 있고 앞으로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업종 대표주의다라는 의견 주신 오늘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60 이상이면 조금 과한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 이후에 1950 이상 종가가 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마지막의 상승 목표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20일 이격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5% 이쪽에 들어서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뭐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5% 되는 지수대 보면은 어제는 이제 1960포인트였고 오늘은 1966포인트 정도 되죠. 2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 조정이 없어도 이게 하루 이틀치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2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열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오늘같이만 조정을 하루 이틀 더 받아줘도 과열로 들어가는 지수대는 아마 1970, 80포인트까지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21선이 61선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면서 이제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1960포인트의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점, 이 점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과거 하락의 지지 역할을 했었던 그 추세선,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또 1960포인트가 좀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향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패턴이요. 이제 또 한 번 이 상향을 하면서 수렴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걸 쐐기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기간 조정 또 며칠 받으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변동성이란 그 단어를 또 뭐 하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방향성 거래를 하겠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확대하고 축소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성 지표를 놓고 보면은 한번 크게 확대를 했다가 다시 축소되는 그 국면인데 이 축소되는 국면이 마냥 계속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전에 축소된 그 정도까지로 내려온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을 놓고 보면 변동성이 며칠 조정을 거치면은 다시 확대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방향을 논하는 것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논하기는 힘들어도
2, 3일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요 전 같은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화두는 역시 외국인인 것 같은데요. 재료 대비 조금 덜 간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꽤 많이 사고 오늘 끝까지 매수 강도를 어쨌든 간에 더 늘릴 조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달러 캐리든 뭐 유로 캐리든 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고 뭐 유동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유동성 유입은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예전에 안전자산으로 여기 왔었던 미국 쪽으로의 유입이 이제는 유로존 쪽이 좀 안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온기가 유지가 되면은 이머징 마켓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4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또 선물 쪽을 놓고 보면은 2,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차익거래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는 이 선물 쪽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12월 만기 이후의 누적 포지션을 살펴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이게 누적 포지션이 플러스로 반전이 됐죠. 결국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까지 얼마 정도 매수를 했나 놓고 보면 7,600계약 정도 되는데 오늘 2,500계약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만 계약을 채운 것이죠. 보통 최대치를 한 2만 계약, 오픈 포지션을 한 2만 계약 정도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차익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순차익 잔고가 1조 3천억까지 늘어났고 오늘 들어오면 이제 1조 5천억 가까이 될 텐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영향 그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차익거래 잔고가 매수가 한 2조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중반을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느 정도 기간의 수렴 또 한 하루 이틀 또 이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남아있는 외국인 매수 포지션 또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방으로도 한번 열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수렴 이후의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보기보다는 한번 위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없지만 여러 가지 수급 상황상 미뤄봤을 때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변동성도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 그럼에도 업종 대표주를 말씀하신 이유 궁금해요. 이미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형주, 2등주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2등주도 순환매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누가 끌고 가는지요. 기관도 끌고 가고 외국인도 끌고 가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뭘 샀나, 연초 이후에 뭘 샀나 하면은 이게 IT 업종,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업종, 주도 업종 IT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 대표주, 업종 구분 없이 사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쪽으로 관심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IT 업종은 계속 주도주 위치에 있겠지만 그 이외의 업종을 예전처럼 완전히 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업황이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굳이 꼭 IT 쪽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이 업종 대표주 쪽으로 좀 시선을 좀 확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간 조정 후 추가 상승 얘기도 조금 해주셨었고 업종 대표주에 집중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간에는 지수 선물 250 안착을 얘기하기 좀 이르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오늘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요. 오늘장 지수 상승에 따른 개인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러면서 강보합권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개인은 1,900억 현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900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 4천억가량 주식 순매수에 나서면서 전일에 이어서 매수 기조를 오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하고 뭐 이번 주 연휴 끝나고 계속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차익 거래를 욕한 비차익 거래에서 연일 순매수가 유입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여력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3일과 금일 매수분까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총 한 3.4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죠. 반면에 같은 기관과 개인은 각각 9천억과 2조 4천억을 순매도하고 있고, 같은 기간 프로그램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은 오늘까지 2.7조 원 정도 가량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 순매수 물량이 대부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비차익에서 고르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비차익과 맞먹는 차익 매수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외국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열흘 만에 원달러 환율이 1,160원에서 1,120원대로 급격히 하락하는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 등락에 관계없는 차익 거래 형태로 들어온 자금들이 환차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화가치 상승이 중요한 수익원이 되죠.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8월 급락 이전 수준인 1,050원 수준까지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 더 외국인은 차익 거래 매수 여력이 1조 원 넘게 남아 있는 셈이니까 위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자면 시장 베이시스인데요. 특히 배당나기 위해 이런 계절성이 무색할 만큼 장기화 콘텐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론 베이시스를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외국인의 차익 거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서 차익 거래를 했다면 만기까지 보유 시 얻을 수 있는 금리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나 엔 등으로 이제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캐리시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역시 좀 매력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V코스피 지수 역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로존 재정이익 이후에 5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23포인트대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이게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 80포인트까지 급등했던 V코스피 지표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 시점과 증시 본격 상승 시점과 맞물렸었는데, 최근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안정화되면서 선물 매도로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였던 부분이 좀 상당 부분 약화가 되면서 이제 환매수로 이어졌고, 그것이 베이시스의 상승을 좀 돕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유럽 쪽이 좀 안정되면서 베이시스도 좋아졌고 원달러 환율까지 외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하나 변수가 삐걱할 가능성, 역시 유럽 쪽만 걱정하면 되는 건가요? 유럽 대외적인 이슈는 항상 저희가 긴장을 하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현재까지 좀 높은 수준을 베이시스가 유지하고 있고, 차익 매수 여력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게 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하고요.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넘어서 선물이 고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워낙에 요새 이제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좋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그것을 좀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강한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매도 차익 시기가 좀 지연되는 효과는 있지만, 외국인 이후에 프로그램 차익 거래 시장은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 외국인 순매도에 따른 상승 사이클 종료, 임박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한번 가능성까지 열어두신 점 잘 전해들었습니다. 하맥투자증권 변지호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다시 한번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쯤 거래소가 조정받을 때가 왔는데 하셨는데 어제 오늘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후장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 강세를 띠고 있지만은 느낌 자체는 조정을 좀 받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고 이런 형태의 조정이 아니라 좀 쉬어간다는 느낌만 주는 정도인데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선순환이 된 종목들이 역시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종이라든지 증권 쪽에 선순환이 됐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추가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좀 더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예상하고 저가 매수에 나서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물림목을 주는 타이밍에서 순환 매수를 예상하고 저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금감원의 그 정치권 관련 테마에 대한 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형태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도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으로는 역시 노인복지 관련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종목들이니까 거기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좋은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정책 관련주 가운데 또 어떤 종목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지 소개도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나저나 어제 눌림목 매수 얘기하셨던 LG노텍이 딱 하루 만에 크게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한참 상승이 나올 때는 눌림목 자체가 길게 나오진 않고요. 투자자들이 흔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는 관점은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 눌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름이 강할 때와 약할 때의 그 눌림목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흐름이 강할 때는 하루 정도만 강하게 밀려도 바로 반전이 들어와 버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눌림목을 기다리시다 보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약할 때는 또 성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더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 타이밍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에 따른 LE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좀 상승폭이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하고 이제 호재성 내용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더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정책 관련주도 역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모나리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그 주가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기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됐던 종목인데요. 단지 이제 문제는 언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주식 투자자라면은 어쨌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침에 이미 상한가를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이 있겠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도 지금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태고 특히 금값의 상승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상태고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띠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LG이노텍처럼 오늘 좀 눌려서 살만한 IT 종목 같은 건 없는지 콜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콜드 종목 쪽에서도 이제 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쉬어가는 자리가 많이 나오죠. 우선 하이닉스가 있겠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그동안 계속 상승이 나왔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G노텍처럼 이 종목 또한 역시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눌림목 시에 공략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또 빠르게 잡는 것은 약간의 그 시기상조가 될 수 있고 또 약간의 그 더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하락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정도는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추가 조정 시에는 오늘이라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점 자체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LG이노텍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께서 집중적으로 노림수를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 게임즈가 또 하락으로 돋보이고 있는데요. 네오이즈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보다도 우리 투자자들께서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간 하락을 할 때는 주가가 사실은 LG이노텍 같은 거는 금방 반전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은 하락폭이 크더라도 반전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추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강한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 반등이 쉽게 나오는 것이지 하락으로 이미 전환해버린 종목은 반전이 쉽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반전이 나온다 싶어도 금방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잘 밀려버립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단순히 그냥 많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강하더라도 추세가 강한 종목을 하셔야 수익을 쉽게 내실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CNK 인터입니다. 이 종목은 요즘 뭐 계속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오늘도 하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오후에 다시 뭐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또 다시 들리면서 재차 하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하지만은 오늘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손바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내에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경우가 있다면 빠져나오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꾸역꾸역 시장에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1960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 텐데 플래너의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버냉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시장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사실적으로 현재 장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장세로 볼 수 있지만은 코스피 지수 자체만을 본다면은 현재 밴드 상당 부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올라타는 것도 늦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은 뭐 해외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금 이탈리아에 또 국채 입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변수들을 챙겨야 됩니까? 예, 오늘 나올 그 현재 해외 변수라든지 지속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저번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같은 경우는 35만 정도 나왔지만 예상치는 약 37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경기 선행 지수도 저번에는 0.5%였지만은 지금은 0.7%, 12월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도 1.6에서 현재도 1.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 같은 경우에 1.8에서 3.0을 예상하고 있고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 지수도 74에서 74 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모든 장세가 좋아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혼조세 중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및 연간 국내 총 생산량을 지난번에 3.5% 정도 나왔지만은 현재 3.6%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1월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약 99% 나왔지만 현재도 9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BS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9를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92.7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 BSI 지수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점점 좋아진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지수도 있고 나빠지는 지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150원, 60원대 있다가 엿새째 빠지면서 1,120원대도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앞으로 얼마나 사줄 것인가 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미 너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는 안 사줄 거라고들 하는데 감안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사실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수 자체를 두고 보자면은 1930포인트, 즉 밴드의 상단 부분을 이미 돌파해서 1950 이상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960포인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에서도 기존의 주도주로 볼 수 있었던 자동차와 특히 전기전자, IT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분기 어닝 시즌에 다가왔기 때문에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으로 많은 주가들이 실적이 일회성 비용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오히려 2,000포인트 넘어선 다음에 사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앞으로 살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눈치 보기 장세라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입했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모니터링으로 지켜봤다가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지금은 또 오늘 한동안 좀 며칠간은 이렇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좀 쉴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뭐 쉬는 동안 전략 세워볼 건 없나요? 2,000포인트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예, 2,000포인트 가기 전까지 좀 더 주목해볼 필요성은 제주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아시아제지, 신대양제지, 한솔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무림페이퍼와 무림 SP, 무림 PMP 여러 가지 무림 계열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펄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주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혜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총선이라든지 대선에 맞춰서 제주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주들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SM이라든지 YG라든지 여러 가지 가수를 키우는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드라마 제작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페넌트라든지 IHQ, 초록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의외로 코스닥이 좀 선전하는 것 같다가 곧바로 시장의 관심이 외국인으로 또 거래소 쪽으로 몰린 이후에 곧바로 소외된 것이 또 코스닥인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꽤 많이 언급하시는 듯해서요. 예. 코스닥도 이제 곧 갈까요? 2,000 뭐 이때는 코스닥도 막 같이 올라가고 그런 그림입니까? 예, 사실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주들, 즉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고 나오신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닉 같은 종목은 하이미팩으로 유명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기존에 1,000억 정도의 캐파에서 1,600억 정도의 캐파를 증설했고 이미 작년에 증설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름의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1월 달에 이미 증설이 돼서 최근에 이제 증설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닉이 진출하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안정적인 실적까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었던 4만 원 정도의 이하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6개월 정도 보유할 경우에는 5만 5천 원, 길게는 6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 약 10% 정도 편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외국인이 또 강하게 다시 사기 시작했던 제닉이 우리 김상균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놀라운 수익률 확인하시고 AS 곧바로 받아볼게요. 자, 종목이 한 6개 정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다 정리할 수 없어서 두 판에 나뉘어서 확인을 해보죠. 많게는 25%까지, 적게는 5% 가볍게 실린 종목도 있었군요. 자, 먼저 보여지는 종목들 홈캐스트 그리고 JT가 26%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양이 1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줄어든 것이 85.8%이고요. 에코프로가 한 10% 남짓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을 이익 실현하시겠다는 AS를 주고 계십니다. 다음 한 종목 남아있죠.
예, 바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동국실업입니다. 22.6%의 수익률. 와, 축하드릴게요. 그때 자동차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 안 알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오늘 곧바로 상한가. 예, 결국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동국실업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자동차 시가총액 대비해서 아직까지 퍼가 2.3배밖에 되지 않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에 매도하기보다는 역시 홀딩을 해서 지속적으로 신양 같은 종목처럼 100%의 수익률을 노리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 같은 종목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의 보합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이 지속적으로 넘어지지 않았고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T 같은 종목은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5,000원대를 안착하면서 꾸준한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JT 역시 100%의 수익을 예상하고 꾸준히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캐스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 자체는 아직 60일선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는 60일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조협회 같은 경우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다른 종목들보다는 사조협회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12,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로 편입하는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들어봤습니다. 많게는 한 종목이 86%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한 10% 정도 이상 낸 종목을 오늘 수익 실현하셨고 제가 말씀하신 동안 막 계산해 보니까 평균 6개 종목의 수익률이 한 종목당 한 30% 이상을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예. 분이 없으세요? 한 말씀. 이 스몰캡이라고 해서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가가 싸다라는 것은 1,000원, 2,000원이라서 싼 게 아니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 자체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꾸준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꾸준히 접근하면 20, 30% 수익보다는 오히려 100%, 200%의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보유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 우리 김상균 팀장님은요 매주 목요일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완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현금 5%에 오늘 새롭게 제닉이라는 종목 10%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에코프로가 자취를 이제 감추었죠. 10% 정도 이익 보고 판다고 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기존 포트였습니다. 모두 다 지금 높은 수익률인데 한번 따라해볼 만한 종목 사조회표 12,000 정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신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제닉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네, 할미팩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2분기부터는 중국에서 홈쇼핑 채널까지 열 생각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봅니다. 목표가 55,000원, 매수가 4만원 이하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분 뒤면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종가상 1960이 될까요? 어쨌거나 강보합 정도로 무난하게 끝날 듯합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